네, 반갑습니다. 저는 불안을 강함으로 바꾸는 기술의 저자 김민소입니다. 저는 현재 간호사로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제 투잡도 하고 있는데 이제 조무사를 이제 양성하는 간호학원에서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정전문 이제 간호대학원에서 학생으로도 이제 재학 중이고 현재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제가 몇 달 전까지는 요양병원에서 수간호사로 되게 오랫동안 이제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대학원을 이제 가면서 수간호사 그만두고 현재는 신경정신과에서 이제 간호사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드 잡이죠. 이제 조무사를 양성하는 간호학원에서 강사를 한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가정전문 이제 간호대학원에서 석사과정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아이를 키우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부터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간호사를 하면서 이제 책을 편찬하게 됐고요. 그 책이 이제 불안을 강함으로 바꾸는 기술이란 책으로 이제 첫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엄마가 저를 6살 때 이제 버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부모 가정에서 이제 오랫동안 살았던 거죠. 그때는 저를 돌봐주시는 분이 할머니셨는데 할머니가 치매 되게 좀 일찍 오셨었고, 그리고 아빠는 이제 엄마가 남기고 한 빚이 엄청 많았어요. 그 빚을 갚는다고 이제 가정을 돌볼 틈이 많이 없었죠. 그래서 저를 이제 돌볼 어른들이 뭐 거의 없었다시피 한 불안과 외로움에 이제 시간들이 되게 많이 겪으면서 말더듬이 굉장히 많이 심하게 왔었어요. 그래서 한 30살 때까지는 말을 굉장히 많이 더듬어가지고 되게 인생을 사는데 되게 많이 고달팠던 거죠. 그리고 사실 또 말을 더듬는다는 문제가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되게 상상조차 못하겠지만 굉장히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기회도 되게 많이 잃었었고 되게 많이 꿈은 내 마음속에 굉장히 많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되게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지난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가장 힘들다고 이제 생각했던 그 부분이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던 거랑 이제 말을 굉장히 많이 더듬었었던 거 좌절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한부모 가정에서 계속 자라면서 되게 많이 힘들고 되게 많이 외롭고 가난하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생각이 들었던 게 아빠랑 엄마가 이제 같이 화목하게 살고 있는 집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집에 저는 살고 있지 않지만 그런 집에 사는 아이들보다 저는 더 이제 똑똑한 아이가 되어야지, 더 인기가 있는 아이가 되어야지, 공부도 1등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되게 독하게 되게 많이 학창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없다는 그런 컴플렉스라고 사실 볼 수 있죠. 되게 많이 스스로한테 되게 채찍질을 하면서 대학 때도 거의 뭐 1, 2등을 놓치지 않을 정도 되게 많이 열심히 이제 살았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대학병원에 이제 면접을 보는데 면접에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병원 거의 다 제가 이제 시도를 해봤던 것 같아요. 다 떨어졌죠. 근데 성적은 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을 더듬는다는 것 자체가 제 발목을 굉장히 많이 잡았던 거죠. 그때 실패감을 되게 많이 겪었었고, 그러면서 제 이제 꿈이랑은 안 맞는 되게 작은 병원에 일할 수밖에 없었고, 돈이 없으니까 식당에서도 이제 횟집 아르바이트 했었거든요. 횟집 아르바이트 하면서 되게 많이 힘든 시간들 되게 많이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제 대학병원에 가야 되겠다 꿈 하나만큼 놓치지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이제 엄마가 없이 이제 살았지만 엄마가 없는 나도 충분히 대학병원 같은 이제 그런 큰 병원에 가가지고 멋진 간호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꿈을 꼭 이루고 싶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은 병원에 일하면서 이제 한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정말 좋은 기회를 잡게 됐어요. 대학병원에 가서 일하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역시나 이제 말을 되게 많이 더듬고 태움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제 오래 버티지 못하고 도망을 간 거죠. 그러면서 그때 내가 생각을 든 게, 정말 내가 인생이 되게 많이 풀리지 않는구나. 이 불안과 이 외로움과 이 가난함과 어떤 누구도 나를 이제 도와준 사람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사는 게 되게 지긋지긋하더라고요. 되게 많이 지치기도 했고, 내가 살아가면서 되게 친구도 되게 많이 만나고 술도 먹고 되게 많이 놀러도 다니고 이렇게 살았더라면 덜 억울했을 텐데, 누구보다 치열하게 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밖에 못 사는 것인가, 이런 생각에 그냥 세상을 놓아버리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자살을 이제 생각을 되게 진지하게 많이 했었고, 자살을 한번 죽으려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되게 마음이 되게 많이 편해지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깔끔하게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동안 시간을 되게 많이 보냈었어요.
되게 사람은 되게 누구나 다 어려움이 다 있잖아요. 근데 저와 같이 이제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결핍감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심할 겁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결핍이 있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본인의 컴플렉스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고 그 결핍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핍이라는 게 어떤 누구한테나 가난이 될 수 있는 거고 저같이 한부모 가정 뭐 아니면 장애 어떤 요인이 되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지만 저는 그 결핍이 있는 사람이 결핍이 없이 되게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보다 더 에너지가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그 에너지를 에너지로 느끼고 긍정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만 그게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든 아빠와 엄마가 다 있는 저들보다 내가 더 행복하게 더 성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욕망이 되게 많이 강했었어요. 그리고 또한 내가 가족이 없다 보니까 나는 정말 어떻게든 이제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나는 정말 자식들을 낳아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런 욕망도 굉장히 많이 이제 깊은 곳에서부터 있었던 거죠. 돈도 되게 많이 벌고 싶었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이제 욕망을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되게 많이 사용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되게 실언이라는 것이 되게 신이 실언한테 신이 사람한테 실언을 주잖아요. 실언을 줄 때 실언이란 안에는 되게 씨앗이 하나 있다고 해요. 누군가는. 근데 그 씨앗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눈치를 채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씨앗이라는 것이 내가 성장하고 더 단단하고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어떤 것이거든요. 그 실언이 되게 큰 만큼 그 씨앗도 저는 되게 많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실언, 그 힘듦, 그 고통 그런 것이 당연히 겪어내기엔 당연히 많이 힘들어요. 하지만 그런 과정을 겪고 이기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저라는 사람은 되게 많이 담대하고 되게 많이 더 성장이 됐고 더 크게 이제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되게 많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되게 그렇게 많이 놀라하지도 않고 되게 담담하게 이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강함이 생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이제 되게 말을 더듬어 봤고 공황장애가 있었고 가난했고 부모가 없고 이런 많이 힘든 시기를 겪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누군가를 봤을 때도 저는 되게 다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 넓은 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람들의 이제 마음을 되게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의 깊이도 되게 가진 따뜻한 사람이 됐다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삶을 불안하게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다른 사람과 이제 끝없는 비교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이제 닥칠 전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인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에서 이제 되게 오랫동안 일했었는데 이제 응급실에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갑자기 사망하셔가지고 오시는 분도 많고 사고를 이제 당하셔가지고 불구가 되신 분들 되게 많아요. 사실은 교통사고라는 게 내가 조심한다고 해가지고도 안 날 게 안 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게 사실 운명이란 게 저는 정해져 있다라고 사실 생각을 응급실에 일하면서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응급실에 오신 그분들도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우리처럼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이제 차 가지고 이제 운전하시고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래라는 것은 어떤 누구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아침마다 이제 아이가 이제 학교에 가고 아이가 유치원 가고 신랑이 나가고 이럴 때 혹시 어쩌면은 지금 이제 보는 이 모습이 마지막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 매일매일 아침마다 되게 따뜻하게 가족들을 맞이하고 이제 인사하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살거든요. 누구나 미래는 되게 많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재밌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불안하게 하는 요소인 거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비교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집 밖에 나가면은 비교할 것이 엄청나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차 도로만 이제 가도 자동차도 많고 아파트도 많고 얼마나 이제 예쁜 여자도 많고 멋진 남자도 많고 비교를 하려면 되게 이제 끝도 없을 정도로 비교 대상이 되게 많은 거죠. 근데 내가 스스로 되게 가난한 뭐 빌라에서 정말 초라하게 밥 한 상 이렇게 먹어도 정말 아빠 엄마 아이들이랑 행복하게 살면 그게 행복일 수도 있는데 그게 문 열고 밖에 나갔을 때는 너무나도 좋은 아파트가 보이고 너무나도 멋진 자동차가 보이면은 이게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행복이 깨지게 되는 거고 나는 대체 언제까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비교가 되니까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현재 5060 세대라면은 이제 돈도 돈이겠지만 건강을 되게 많이 걱정을 하는 세대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5060 세대들은 아마 부모님들께서 되게 많이 이제 노화가 되셨고 되게 많이 어쩌면은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콜레스테롤 약도 먹고 있고 당뇨 전 단계라고 진단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젊은 사람들도 사실은 난 당연히 건강하겠지 라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시는 분도 많고 건강하기 때문에 본인을 돌보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하지만 지금처럼 이제 건강하셨을 때 수시로 건강검진을 꼭 하셔야 되고 수시로 내가 아무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검사는 반드시 해보셔야 되는 게 안타깝게도 병원에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다 보면은 중풍 환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중풍이라는 게 뇌출혈, 뇌경색을 말하는 건데 그런 증상들 자체가 이제 노인성 질병 중에 되게 많은 이제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은 그래요. 나 건강했는데 쓰러지고 나서 보니 혈압이 있었다. 쓰러지고 나서니 당뇨라 그러더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건강에 관심이 있었고 평소에 병원에 좀 가셔가지고 증상이 없지만 검사 한 번이라도 해보시고 하는 게 있었더라면은 조기에 중풍까지 가지 쓰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므로 돈을 되게 많이 모아서 내가 풍족한 노후를 보내야 되겠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